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엽 변호사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잘못됐다, 수사가 잘못됐다, 그러면서 공소 기각은커녕 공소 취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소 기각이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지기현 부장판사가 이거 안 돼, 서류 미달이야, 그래서 공소 기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검사가 기소를 했잖아요. 그 기소를 검사가 취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쉽게 끝나는 거죠.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이거 가봤자 공소 유지가 어렵다, 그러면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공소 기각을 많이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검사가 구속기간이 도과돼서 기소를 했다면 불법 기소잖아요. 불법 구금이잖아요. 근데 무슨 공소 유지를 해. 빨리 석방시켜야지. 석방을 시켰으니까 이제 끝났고, 그러면 사건을 빨리 끝내버려야지. 그게 공소 취소예요. 공소 취소하면 오늘이라도 끝나요. 그냥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 법원은 오케이야. 왜? 검사가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한 거잖아. 검사가 재판을 해달라고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신청한 사람이 재판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오케이야. 오케이, 끝나는 거야. 자, 공소 취소가 되면요, 지금 헌재 재판은 또 달라져요. 지금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공소도 유지하지 못할 만큼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공수처가 검찰로 7만 페이지를 보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또 지금 법원에 냈다 그러는 거, 이거 전부 다 그냥 날아가는 거야. 뭐 이거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뭐 할 것도 없어. 그냥 다 폐기 처분이야. 그렇게 되면 말이죠, 이 공소 취소를 오늘이라도 검찰에서 해주면, 글쎄 해줄 일은 없겠지만 사실은 말이죠, 저 박사님 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공소 취소가 나온다는 자체만으로도 지금 검찰은 사실상 항복, 완전히 KO패 당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공소 취소를 안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재판하면 공소 기각입니다. 그런데 공소 기각 당하고 KO패 당할 바에야 공소 취소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죠, 이번에 1248시간 동안 구금돼 있었거든요. 성경책을 많이 읽었다 그랬죠. 예, 참 좋습니다, 그때도. 근데 그 이재명은 16시간 구속되는 거 가지고도 그야말로 초췌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지금 가십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돼서 많이 생각을 했다. 구속돼 있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더라. 그것이 또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검사를 한 30년 가까이 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도 구속시켰잖아요. 또 양승태 대법원장도 구속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속 기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다. 구속돼 있는 동안 구속 기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봤다. 그렇죠. 그래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인 거예요. 인두뷰 프로레의 원칙인 거예요. 그래서 무죄 추정의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0년 가까이 검사를 한 사람이 이제 구속돼 보니까, 이 구속 기소라는 게 이게, 그럼 나중에 무죄를 받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생각났다 그랬어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무죄를 받았잖아요. 한때 구속됐었잖아요. 근데 양승태 대법원장을 누가 구속시킨 거야? 사실 바로 그 박영수 특검팀이니까, 거기에 윤 대통령이 들어섰으니까 윤 대통령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지. 이게 엄청 솔직한 거야. 사실은 그 얘기하기 어려워요. 양승태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서는 말이 많아요, 사실을. 왜냐하면 48개인가 그 혐의가 있었는데 전부 다 무죄가 됐어요. 하나도 유죄가 안 되고 전부 다 무죄가 됐어. 뭐 조금이라도 유죄가 나온 게 없어. 그러면 법원에서 혹시 양승태 대법원장을 봐준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해서 봐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전부 다 무죄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구속 기소한 게 잘못이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때 이제 어쨌든 그때도 양승태 대법원장을 그런 구속시킨 것은 검찰이 구속시켰다기보다도 검찰이 청구하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니까 구속은 된 거지만, 그때 김명수가 그냥 문재인 사장개가 되어서 그냥 법원도 잡아먹고 뭐 정치권도 잡아먹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광풍이 몰아쳤죠. 그래가지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구속이 됐는데, 어쨌든 전부 무죄를 받고 보니까 이거 잘못된 수사였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솔직하게 내가 구속되어 보니까 구속됐던 사람들이 생각나더라.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름을 언급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언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껄끄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역지사지 해보니까, 내가 그 입장이 돼보니까 내가 구속시켰던 사람들, 구금되어 있던 사람들이 생각나더라. 아마 박근혜 대통령도 생각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자기가 구속시켰던 사람들, 검사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이제 내가 피고인 입장이 됐잖아요. 그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거 개선해야 될 것이 많구나. 그래요. 그래서 사법제도를 개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금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찰제도도 마찬가지고 다 개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의로라든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지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칙을 그냥 책에 있는 걸로만 생각하고 그거를 등한시하는 그런 법조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는 참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그 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형사법의 대원칙을 지켜가지고서 말이죠. 사실은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이 석방시키기 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나중에 말이죠. 민주당이 집권하면 지기현 부장판사는 불이익 받을 거 아니야. 집권할 리가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그야말로 자기는 소신에 따라서 그렇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하는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재판을 해준 우리 지기현 부장판사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어서 생각난 사람은 누구냐?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보니까 구속되었던 사람이 생각났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물론 양승태 대법원장 말고도 또 있었겠죠. 하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이 생각났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인간다운 면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사법제도의 어떤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신 구속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는 것이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교도소에서도 배울 점이 많더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자기가 구속돼서 겪어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그 노고도 알겠고 억울했던 사람들의 심정도 알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통령에 복귀하면 그야말로 대통령을 하는데 저는 엄청난 그런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다시 말해서 어제의 윤석열이 100이었다면 자, 다시 돌아오면 윤석열은 200, 300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피상적으로 보았던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보게 되고 국민들의 눈도 국민들의 눈물도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책에서 봤던 그런 시기였다면 지금은 진짜로 국민들의 고마움, 국민들과의 어떤 국민들을 위한 정치 이런 것들을 정말로 그 아주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험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이제 복귀만이 남았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근데 복귀를 해야만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이제 스토리가 되고 하나 역사가 되고 윤 대통령이 얘기한 하나하나가 말이죠. 그야말로 또 미담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말이죠. 우리 윤석열 의원이 얘기했듯이 1초까지 아껴서 끝까지 싸웁시다. 윤석열 대통령 구금돼서 느꼈던 것을 얘기했는데 참으로 진솔하고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강시열 TV입니다.